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북한은 연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옥류관 그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옥류관에서 먹은 냉면 이야기를 두고 국수를 먹을 때는 그 요사를 떨더니 그냥 국수를 먹는다는 표현은 아니죠. 국수를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고 공격하는 가운데, 또 저 권정근 북한의 외교부 국장이던가요? 권정근 같은 경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여건도 성수가 안 되는데 무슨 비핵화냐. 한마디로 정확 표현이 개소리 집어치워라. 너희들 남조선 당국은 끼어들 입장이 못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6월 4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연일 이 대북 전단 살포 삐라라고 그러죠. 풍선에 나는 삐라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면 강한 단계별로 북한이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조치하겠습니다, 저런 조치하겠습니다. 드디어는 그제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세계의 국제 여론이 슬슬 문재인 대통령한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냐? 작년인가요 보면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당시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필칭, 자기가 자칭 말만 하면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칭 인권 변호사가 보면 공포의 장막 뒤에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느냐. 그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2,500만 주민들에게 뭔가 이 자유세계의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 삐라 부분을 갖다가 그걸 단속하겠다는 것은 언필칭, 자칭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래 할 짓이냐 하는 그런 따가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자주 알려져 있는 우리 한반도 전문가입니다만 CSIS, 미국에 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미테리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쯤 북한 달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구제불능한 불량배이며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잡아먹는다. 한국은 어느 정도 줏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라고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법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슈아 스탠튼도 자칭 인권 변호사가 만든 법이 공포의 장막 뒤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김정은이죠, 보호하다니 참 부당한 일이다.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죠. 휴먼 라이츠 워치와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원조기구 NED가 있습니다. 칼 거슈만 NED 회장은 독재자들은 때로는 내부 단결을 위해 외부의 적을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다.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자신이 인권 변호사다 라는 것을 갖다가 무기 삼아서, 그런 걸 갖다 트레이드 마크 삼아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법률 전문가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의 눈에는 자기 진영 사람들의 그 인권은 그토록 중요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김정은한테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야말로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인권이라는 것은 그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문재인 변호사님. 또 심지어는 우리 내부에서도 자기네 좌파 진영의 그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자기 진영이 아닌 이른바 보수 우파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변호사의 그런 리걸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갖다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인권 변호사인지 아니면 인권 변호사인 척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마침 이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6월 9일이던가요? 이번 주 초에 6월 9일 북한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나오니까 대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아먹었어요. 아, 북한에 삐라 보내는 풍선에 삐라 달아 보내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고 아, 그런 것은 한반도의 큰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아주 점잖게 얘기했습니다만 박원순 변호사님, 우리 박원순 시장이 옛날 참여연대 시절인 2004년에 그 참여연대 기구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 줄줄이 외고 있는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것을 지켜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맞습니다. 만약에 박원순 변호사의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우리 탈북 주민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주민들, 우리 헌법상 가치로 봤을 때는 북한의 주민도 미수복지구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 먼저 탈북해서 내려온 3만 명이 넘는 우리 탈북 단체, 박상학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야, 너희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지 마. 진정한 모습은 이거였어. 너희들 그렇게 완전히 그 세뇌당에 살지 마. 라고 보내면서 진정한 인권의 소중함을 갖다가 일깨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또 자칭 인권 변호사이신 박원순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그거는 인권 아닙니까?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인 것이고, 지금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는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삐라를 갖다가 그 풍선, 어루만한 풍선에 따라서 보내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한 부분, 그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참 그러시면 안 되죠. 또 한 사람의 자칭 인권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표현이. 왜냐하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젠가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패널들이 물었죠. 인권 변호사 아니셨냐고. 그랬더니 그 이재명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잘 나가는 변호사다. 즉 돈 잘 버는 변호사다. 그러니까 뭐 자칭 인권 변호사는 표현해서 자칭은 빼겠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를 알고 있으니까, 마침 보니까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의 김여정의 그 하명, 김여정의 호통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 저쪽에서 치니까 예, 이 정도 있습니다 하고 치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거기에 따따블을 얹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본인의 어제 오후에 오늘이군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북한의 어떤 인권과 자유, 민주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푼돈 벌겠다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트위터에 지금 삐라메단 풍선 하나 150만원 돈 되니 하는 것이라는 기사를 트위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탈북민 중에서도 아마 뭐 저쪽인가 보죠. 또 뭐 다 뭐 이쪽일 수는 없겠죠. 홍모 씨라는 사람이 12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최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풍선 하나에 150만원 돈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전단지 들어가고 뭐 50만 장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1달러짜리 뭐 2,000달러인가요? 2,000장. 2,000달러면 대충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네요. 2,000달러면. 들어가고, 뭐가, 물론 풍선이 한 5개쯤 됩니다. 이게 50만 장 한꺼번에 실는 게 아니라 뭐 10만 장, 10만 장 이렇게 실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USB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흔한 얘기로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그 돈, 그래, 꼴란 우리 이재명 그 지사 이야기대로 풍선 하나당 150만 원, 참 보면 말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은 가뜩이나 우리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지금도 보면 그 형 문제
형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닌가요? 올 7, 8월 달 되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경기지사 날아갈 확률도 절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정말 보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정말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이야기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앞에 이제 교통방송 나와서 김어준이하고 인터뷰했다는 친구는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 우익 및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 돈을 받는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사회 이슈화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활동 내역도 있어야 된다. 아, 당연한 거죠. 아, 지금 미국의 우익 단체 또 뭐 자신들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는 북한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철저한 종교 탄압국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 선교하고 빨리 이걸 또 개방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목표와 또 자기 고향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행복과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자 하는 탈북민들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아,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부터 예전에는 보면 이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조금씩 있었어요. 제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흔한 얘기로 흙퍼먹고 삽니까? 뭐 저도 예전에 종편할 때 박상학 씨하고도 여러 번 함께 패널을 띄웠습니다만, 아마 지금 박상학 씨나 지금 그 보수단체 내지는 이런 분들 저와 비슷한 처지로 아마 종편 나가서 흔한 얘기로 저 담배값, 소주값도 못 벌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와 같은 거 전단지 제작하고 뭐 제작하고 그 삐라 제작하고 거기다 넣는 뭐 헬륨인가요? 그것도 그럼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런 단체들에서 기부금 받아서 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참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박원순 시장이 들으면 참 예전에 참여연대 시절부터 협찬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협찬 인생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막무가내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 공갈을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 이거 보세요. 그런 얘기하려면 경기도의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풍선을 띄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핵무기를 만들고 툭 하면 갖다가 우리한테 고사총포 쏘아대는 김정은 정권의 포악성 때문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본말이 전도되어도, 아무리 억지 궤변으로 사람을 속이려 해도, 그런 식으로 속이려 하면은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이재명 또 박원순 뭐 두 사람은 뭐 차기 대권을 놓고 뭐 티격태격 하는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염증 느낍니다.